네, 시작됐죠. 선문염송 제3식 세존 견명성 5도입니다. 우리 불법의 특징은 깨달음이라는 것에 있어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여타 여느 학문, 철학, 종교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를 좀 제시를 하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나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에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 불교 아닌. 그러면 그 종교에 역사가 있을 터 아닙니까? 그죠? 역사가 있고 거기에 따른 그 유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인도의 힌두교에 우리 한국 불법의 깨달음과 같은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것이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역사적으로 보면 힌두교를 이제 지나서 토대로 해서 석가의 깨달음이 이제 발현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분별을 하다 보면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 유형과 특색 자체가 분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한국 불법, 한자 문명권의 동북아 불법이죠. 석가의 깨달음이 이제 문자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흩어진 것을 한자라는 문자 문명을 만나서 이제 꽃이 피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오롯이 한국 불법에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이 견명성 오도는 선불교의 합착의 견지입니다. 이러한 견지는 오직 우리 불법의 구차 제정밖에 없습니다. 붓다가 제시를 하기를 구차에 있어서 한 8차까지는 어떤 다른 그런 공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불법의 9차 제정까지 이르는 우리 하두선으로 얘기를 하면 10단계죠. 하두선 10단계 그리고 시무도의 10단계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한 단계로서 깨달음에 이르르는 이 수행법은 오직 우리 동북아에서만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제 석가에 의해서 발현이 된 거예요. 발명이 된 거죠. 그것이 오직 우리 한자 문명권에서만이 남아 있다. 선방에서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견명성 오도라는 이제 축착합착이라는 이 하나의 견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수천 년 된 거예요, 역사 자체가. 뭐 지금에 와서 무슨 뭐 가학이다, 무슨 뭐 철학이다, 무슨 뭐 다른 종교다 해 봐야 그것은 그것들에 대한 담론이 돼요. 이것에 대한 담론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지식들이 또 자신의 견지를 또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한번 명성을 보고 꿈을 바로 돌이키니 천년 묵은 복숭아 씨의 청매가 자란다. 비록 그러히 이 조리된 국맛은 아니지만 일찍이 장군에게 주어 갈증을 그치게 했다. 이 견명성 오도는 사성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삼전십이륜으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붓다의 근본 수행법은 삼전십이륜 사성제가 되는 겁니다. 그 후에 무슨 뭐 윗바사나 싸맞다 뭐 이렇게 제시가 됐지만 결국은 그 수행법 자체를 회복한 것이 바로 선불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00 공안으로 남아 있어요. 이 1700 공안은 이 선문 염송으로 제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견명성 오도라는 지점이 우리 수행에 있어서 이제 별을 보고 깨닫기도 하고 소리를 듣고 깨닫기도 하죠. 축착합착의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좀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아 그것을 어느 정도만 이제 보인다면 이 성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문성, 연각성, 보살성이라고 옛사람들이 인제 제시를 했어요. 이 축착합착이라는 견명성 오도의 견지는 바로 성문성과 연각성을 넘어서야 보살성에 이르잖아요. 그죠? 이 보살성도 지금 오염이 됐죠. 오염이 됐다는 얘기는 인제 개념 자체가 혼동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보살성 개념이 축착합착인데 인제 오염된 개념으로 봐서는 그것까지 이제 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견지예요. 축착합착, 견명성 오도라는 것은 구차 재정에 있어서 색계사선정과 무색계사선정을 넘어선 멸진정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시무도 하두선 10단계에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매 도솔천의 안개가 자욱하다. 변방을 지키는 장군은 태평성대를
바랬으나 군주는 오히려 천년 묵은 복숭아 씨의 청매가 자라기를 원하네. 이 견명성이라는 이 견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선문염송 제4칙 세존 다자탑 반분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선불교의 삼처 전심에 있어서 다자탑 반분자를 첫째로 치기도 하고 염화시중을 이제 첫째로 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차례로 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순서가 뭐 염화시중이든 다자탑 반분자든 뭐 크게 뭐 다른 건 없다고 보여집니다. 들어서 지금 현재 최상용이 있죠. 이 최상용을 최용상으로 치는 이제 견지도 있고 최상용으로 치기도 하고 최용상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보기도 하는 그 또 그때그때 따라서 쓰임새가 이제 다르다고 보여지기도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앞뒤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별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그것은 뭐 크게 관계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어 삼처 전심이라는 선불교의 근본적인 이제 공안을 이제 이야기하죠. 공안의 시작이기도 하고 공안의 시작, 화두의 시작을 어떤 특정한 인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2의에 떨어지는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세존의 이야기, 붓다, 석가의 이야기, 견명성 오도부터가 화두가 되는 거죠. 공안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성제 자체가 화두가 됩니다. 고란 무엇인가 부터가 화두가 되고 삼전 11윤이 화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다자탑 반문자에 대한 이야기는 검색을 한번 해보셔서 어떠한 줄거리 스토리가 있는지를 한번 좀 명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밑에 단어 각각의 본칙마다 그 밑에 단어에 대한 뜻 풀이를 해 주셔 놓았죠. 이것은 다 한 번씩, 두 번씩 다 읽어야 합니다. 스스로. 그래서 그동안 멀어졌던 우리의 동북아의 정신 문화를 좀 연결을 시켜 놔야 돼요. 그래야 이 선불교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 이 선불교라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고 이미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종교가 아닌 종교입니다.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어, 이런 종교인데 그것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입장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그 좀 이
좀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불교인 진정성을 갖춘 수행자들은 깨닫기 전에는 법상에 오르질 않았어요. 원칙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이 우리의 이 가풍을 모든 선배 선지식들이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법상이라는 의미 자체를. 그럼 이것을 오염시키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나 또한 그 길을 가는데 그 법상이라는 것을 오염시키면 되겠습니까? 만약 오염이 된다면 인제 생각을 해 봅시다, 논리적으로. 오염이 된다면 그 법상이 내가 그 법상에 오른 분들에게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1 차, 2 차, 3 차, 그 차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단번에 7 차, 5 차, 9 차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제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사성제에서 삼전 십이름에서 갑자기 사성제에서 1, 2, 3, 4가 있다면 갑자기 4로 3 으로 고 1, 2를 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증명을 하면 돼요. 그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이제 우리 선불교에 있어서도 이제 도노 돈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도노 돈수는 도노 점수를 거친 도노 돈수예요. 이제 돈수와 점수가 있어요. 그죠? 인제 돈수다 점수다 하는 이야기는 이제 서로 인제 입장이 다른 이야기지만 사실은 점수를 통한 돈수 아닌 돈수는 없어요. 뭐 돈수 이후에 뭐 점수를 또 해야 된다 어째야 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 또 다른 점수를 통한 돈수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논의 자체가 뭐 다른 것이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나 하나의 이론적인 측면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인제 필요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반분자라는 의미도 성문성과 영각성, 보살성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의미 자체도. 염화 시중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곽씨 쌍부도 가집니다. 내가 성문성에서 이해를 해야 할 지점이 있고 영각성에서 이야기해야 할 지점이 있으며 보살성에서 이야기하고 이해하고 자각해야 될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 각각이 다른 거예요. 그 점을 인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번 반분자 이야기에서는. 금난으로 가섭에 등을 두드리네. 정의 신이요? 바로 좋게 얼굴에다 침 뱉어야 했었다 하니 자손이 앙하를 만남을 면하지 못하게 또한 만들었구나. 만고의 기틀을 세우고 천년의 계획을 이루니 미륵은 계족산에서 여전히 기다리네.
반문자에 대한 이야기. 이제 오칙으로 한번 가보지요. 제5칙 정원 스님의 선문염송을 찾아서 잘 읽어보시고, 그리고 저의 이야기와 같이 살펴보시면서 염화시중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죠? 어, 우다마는 발 아래 만발을 하였다 하니, 누가 있어 송풍은 쓸쓸하다 하고, 무엇이 있어 설중매는 천지의 향기를 피우는가. 오직 옛사람들과 함께하여 조사전에 올라 주장자를 잡는. 삼처 전심을 이제 드러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문성에서도 이해가 가능하고 이제 각각의 단계에서도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불법의 요지가 이제 깨달음이라는 것이 견명성 오도라는 축착합착이라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것만 있어서는 이 세상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으로는 영각성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보살성을 축착합착으로 본다면 스승과 제자 간의 인과도리를 삼는 이러한 스승과 제자 간의 법을 주고받는, 가르침을 주고받는 이 학습의 전통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연각 다음이죠. 성문성으로서 바로 교학을 통해서 습득을 하는,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해안 통투를 하는 그 지점, 그것으로도 이해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 이 다자탑 반문자나 염화시중이나 이 모든 지점도 1700 공안의 지점도 그 각각의 그 사상적 개념, 철학적 논리를 이제 집대성한 거죠. 이러한 1700 공안의 각각
각각의 개념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이 삼처 전심도 바로 내가 이해 못한다고 낙담을 하실 게 아니라 이 뜻이 성문성에 의한 교학적 측면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선 그것으로서 쫓아서 단계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법상이라는 의미가 법상에 올라서 격의 또리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반드시 격안의 또리를 또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이 법상 자체가 상당히 지금 중요해져요. 그래서 좀 이게 지금 인제 없어졌어요. 아무나 지금 인제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네. 삼처 전심을 아무나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깨달음이라는 것이 뭐 가학이다, 타종교다, 별의별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선문염송 천지백공안 한두 가지 공안만 가지고도 본측 한두 가지만 가지고도 이미 우열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법상이라는 것은 그 우열을 논하는 자리입니다. 이 법상은 아무나 올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 오른다면 이것이 아니 이것조차도 지금 인제 논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인제 이것조차도 지금 이제 뭐 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예요. 내가 심장 수술을 이식하고 뭐 간 이식을 해야 되는데 아무나 간 이식이나 심장 이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제 뇌 수술을 해요. 아무나 뇌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내가 의사라면. 그죠? 근데 지금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닐까 좀 의문을 제시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이 엄청난 이제 이야기를 앞으로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할지 솔직히 감이 안 잡힙니다. 다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부분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그러죠? 이 이 전문적인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아무리 멋진 수술을 력을 갖고 있어도 환자가 생에 살아나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쩌겠어요. 좀 과연 수술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생에 의지가 없는 삶에 의향이 없는 그런 환자가 과연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과연 삶일까요? 과연 되찾아지는 삶일까요? 이런 것과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 내가 태어났어요. 무엇이 태어났죠? 이러한 기본적인 우리 동북아의 문명 문화에 대한 논의 자체에도 지금은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야기를 하려면 하나서부터 세세하게 기본서부터 다 이야기를 해야 할 테고
아니면 필요한 지금 현 시대에 맞는 것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어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고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제시해야 하는가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소통을 하고 좀 즉문즉설로 해서 좀 참여를 이제 받아서 같이 좀 만드는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만 그것이 과연 잘 되려는가 모르겠고 지금 이 화면이 지금 어둡잖아요. 그죠? 지금 이것이 지금 저한테는 최선이에요. 여기가 지금 우리 부엌입니다. 우리 생활 공간 중에서 부엌이고 한 평? 부엌이 전체 우리 집의 크기는 14평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2평 정도 되겠나요? 그러면? 화면이 어둡고, 어, 더 밝은 조명이 뭐 지금은 그리고 이 컴퓨터 사양 자체가 아주 낮은 거에 속해요. 그래서 지금 프레임 페이스북에서 실시간 그 라이브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군요. 자꾸 경고가 뜹니다. 뭐 프레임 그 속도가 30 프레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제 컴퓨터 사양은 24 프레임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화질도 지금 뭐 640 뭐 이 정도 640, 380인가 480인가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흐릿하고 좀 이게 잔상이 많이 남고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화면이라도 보이고 소리라도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서로가 소통하는 것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실시간 이렇게 하는 게 뭐 처음이고 뭐 몇 번 이렇게 이런 걸 사용해 보기는 했으나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 건 거의 처음이고 또 말을 하는 것이 이제 좀 오래됐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입장이니까 이 뒤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부엌의 살림살이 이 우리 집안도 저희가 한 20여 년 동안 이제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폐업을 하고 정리를 하면서 그 살림이 또 이 14평이라는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거의 창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까워서 버리질 못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두 집 살림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복잡해지고, 합치다 보니까 복잡해지고,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대로, 그대로, 어떤 꾸밈 없이, 가감 없이, 이제 미리 준비된 거 없이, 뭐, 계획하는 거 없이, 선문염송을 이제 하기는 해야 되겠고, 어떤 책임감, 의무감,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뭐, 이 어디 전달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동북아의 정치 사회적 입장이 어떻습니까? 거의 그 청균세가 우리 동북아를 서세동점하려는 그러한 입장, 정치 사회적인 입장이 벌써 200년 이상이나 지금 점유되어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과 서양적인 이런 문화 의식에 인제 경도가 돼 있는 상태죠. 또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주변 자체가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에 우리 한국이라는 위치 자체가 지금 동북아의 위치가 아니라 마치 일본과 같은 진 것이 아닌가. 일본이라는 지역은 이미 그 동북아의 변방에 속하면서 이 바다를 접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양에 가장 먼저 그 환경적인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총균세적인.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색채가 지금 동북아의 색채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유럽이에요. 일본이라는 문화는 이미 500년 전서부터 유럽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경이 아닌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이라는 이 지역적인 지형도 일본과 서양이라는 지형이 그 정도 아닐까 이런 의문을 던지면서, 왜냐하면 정치 사회적인 인제 그 환경적인 인제 영향을 받잖아요, 서로가. 이제 민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북아적인 입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이러다 보니까 너무 멀어진 거예요. 예,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의 희망은 이제 중국도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은 외래적인 문화와 문명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설사 몇백 년 갔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시 우리와 함께 동화가 됩니다. 중국이란 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청나라니 금나라니 해 가지고 500년 이상의 이제 문화적 영향을 받았어도, 환경적, 정치 사회적 영향을 받았어도 결과적으로는 흔적이 없어요. 청나라, 금나라가 그다지 중국에 녹아 버립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이 들어요. 우리나라도 이 수천 년 의 역사를 가진 이제 자랑스러운 나라잖아요. 그죠? 일본과 서양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 그런 영향이 있다 하여도, 수백 년의 영향이 있다 하여도 우리 뭐 금방 흡수하고 사라지지 않을까, 그러한 추측을 합니다. 일본은 모르겠어요. 일본의 문화 자체는 우리 한국하고 다르기 때문에 과연 유럽의 정치 사회적 영향에서 과연 온전히 지켜질 수 있을까? 그러나 지금 현재 일본하고 서양하고 지금 인제 총균세적으로 인제 지구촌을 리드하는데, 어 인제 우리 동북아가 좀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뭐 화성이란 논리도 나오고, 이제 "화성에 왜 갑니까?" 그죠? "우리 지구촌을 온전히 지켜야죠." 이런 논리적인, 이런 오류적인 그런 사고방식에서 좀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러는데 우리 동북아의 정신 문명이 비전이에요. 그렇게 좀 알려 드리면서 여기까지